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한복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출마 선언하시고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먼저 출마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학생 수만 해도 28%가 넘고요. 그리고 그 도시지역과 농촌 등의 다양성이 있는 이런 교육이고 경기교육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교육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준비된 사람이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을 경기 교육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또 경기 도민분들에게 이한복 후보에 대한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교육계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해 오셨고 또 성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00년부터 국회 당시 이재정 의원님의 정책보좌관으로서 이제 처음 교육 정책을 다루기 시작해서요. 네. 유아교육법의 제정이라든가 우리 사학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라든가 네. 이런 입법 정책에 참여를 하고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는 국회의 정책전문위원 교육 분야에로서 이제 다양한 이제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교육 정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에 와서요. 초기에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9시 등교라든가 획기적인 이제 학생 중심의 교육 이재정 교육감께서 항상 주장해 오신 학생 중심 교육의 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네. 뭐 꿈의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입안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2018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서 18조에 이르는 경기도 교육의 예산과 모든 정책의 수립 등을 이제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뭐 20년 넘게 이렇게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약과 정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경기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을 내놓고 계신데요. 먼저 글 잘 쓰는 경기 교육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 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실시되는 혁신교육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입시에 부딪히면서 네. 이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수능 중심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제가 고민을 한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과연 오지선다의 수능 중심의 교육이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역량인지 아니면 이제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 토론도 해야 되고 동료들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써서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사실 종합적인 능력을 표출하는 것이 글쓰기라는 거죠. 네. 거기에 상상력과 여러 가지 창의력이 가미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교육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근데 사실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평가의 어떤 힘든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 어려운 평가 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고 선생님들은 한 5% 뭐 그 분량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정성적인 평가 부분, 철학적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평가 시스템을 교육청이 만든다면 획기적인 글쓰기 교육이 가능해진다. 가급적 이제 어린 때부터 초등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연습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좀 더 그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불확실한 미래에서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역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관련된
강조점 기억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기술의 혁신을 경기 교육에 도입하시겠다.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지는 그런 정책 제안인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아마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아이들의 역량과 뭐 눈높이와 이제 희망에 맞춘 이런 식의 맞춤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공교육에까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어떤 질적 수준, 뭐 흔한 말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AI 튜터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눈높이와 희망에 맞는 이런 것들을 기르게 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이제 자기의 그 방식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부모님들에게는 사실 상당한 부분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누적되고 이런 것들이 축적된다면 데이터로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런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AI 튜터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조금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이 네네.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160만의 학생들과 10만의 선생님들 이 이제 다양한 자기의 학습 수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담아서 네. 그것이 자료로 활용이 된다면 가장 이 질 높고 좋은 높은 수준의 경쟁력 있는 AI 시스템이 될 것이다. 네. 교육력을 강화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계가 조금 당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돌봄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2년 넘게 겪으면서 이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인 지적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도 좀 중요한데 초등생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두 번째는 청소년 돌봄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좀 어른들의 기성세대나 이제 어른들의 시각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뭐 청소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들 사회성과 정서를 키우면서 자라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더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지난 첫 공약 발표에서 내놓은 것은 아이 중심의 100개의 키즈존을 이렇게 만들겠다, 시범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 전담사님들의 업무로서 혹은 이제 그런 업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맞추어진 것이라면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공간을 넓히고 네네. 다양한 놀이라든가 모든 것이 가능한 이런 그야말로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 공간이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 되고 사회성을 높이고 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학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도 좀 폭넓게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시고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제 청소년 전용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10대 우리 뭐 다 자녀를 두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키우고 그랬습니다만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뭐 이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네. 말을 하지만 실제로 10대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고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실제로 기능이 미약한 교육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어디에나 있는 도서관들을 청소년 전용의 이런 카페, 북카페라는 이름이나 네네. 뭐든지 좋은데요. 그렇게 전환해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뛰고 뭐 마음껏 하다가 필요하면 또 함께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의 이제 자율적인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좀 좋을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 전반적인 이제 돌봄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약을 내신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운전면허증 취득을 지원하겠다. 이거 뭡니까?
공교육의 책무라고 하는 것, 공교육이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 능력들을 키워주는 것이 사실은 공교육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수 요소가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혹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운전면허증을 이제 획득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공교육에서 좀 제공을 해서 그런 뭐 비용 부담을 하거나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한 5만 원 정도의 낮은 비용 부담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 재학 중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라고 네네. 하는 것, 그것이 의무고 운전면허증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국가면허증들 네.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작은 부담으로 그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이 됐는데 이 후보께서 최근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보도된 것들을 보자면 무엇보다도 이제 도덕성이나 품격에서 예컨대 뭐 이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 카드 이런 비용들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게 있고 학생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제 막말을 해서 이제 그 대학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품격을 떨어뜨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이 제기한 것이 뭐 자사고나 특목고의 유지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보다는 과거에 이미 좀 실패했고 문제가 있었던 이런 교육 정책들을 실제로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미래 비전이나 교육 철학이 사실 네. 부재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경기도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의 교육이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된 혁신교육, 이재정 교육감이 8년 동안 이루어 놓은 학생 중심의 교육, 이러한 것들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꼭 지켜내야 된다는 모두 힘을 합쳐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그것을 제가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한복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